이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 사이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제 경제 지표를 볼 때 자주 참고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경제 콘텐츠에서 자주 접하는 GDP나 인플레이션 금리와 실업률, 환율이나 부채 문제까지 각자의 지표를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중요한 정보들을 이 사이트 한 곳에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곳이죠.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쉽게 정리되어 있다 보니 어떤 주장을 하는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기보다 내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훨씬 객관적이고 빠르게 경제에 대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정보들을 전 세계 여러 나라별로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활용 가치가 정말 많은 것이죠. 이 정보들은 IMF나 세계은행, 각국 통계청에서 가져온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검색만으론 얻을 수 없는 체계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한눈에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희소성이 큰 부분이죠. 그럼 이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가지고 요즘 주장되고 있는 황당한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주장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을 두고 이건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며 증시가 오르면 뭐하냐, 물가나 통화량이 폭주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 등등 실제로 경제 지표를 찾아보지 않거나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계층에게 불안감만 자극시키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엉터리 주장을 말이죠. 지난 5년간의 베네수엘라 증시입니다. 증시가 무려 20배나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네수엘라 경제라고 하면 증시의 상승을 떠올리기보단 이 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폭증으로 환율의 붕괴,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 경제에서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통화 가치가 붕괴하면 증시가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존의 통화량이 1만인 나라에서 특정 회사의 주가가 1,000원, 부동산도 1,000원이라고 했었다면 통화량이 폭주해서 통화량이 100만이 되면 기존에 1,000원씩 하던 주가나 부동산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폭등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에서 설명되는 통화 가치의 붕괴에 따른 물가의 폭등이나 주식시장의 폭등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증시의 폭등은 그저 통화 가치의 붕괴에 따른 물건 값의 상대 변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커진 것도 아니고 경제가 성장한 것도 아닌 착시 효과라는 말이 베네수엘라 자체로 놓고 보면 맞는 분석이고 올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마치 한국도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고 하는 정보의 취약계층만 속을 만한 과장된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도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증시의 상승을 폄훼하는 논리에 일부 동조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통계를 찾아보지 않으면 말이죠. 그럼 이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가지고 통계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베네수엘라 증시와 한국 증시는 상승률부터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요. 지난 5년간의 같은 기간 동안에 베네수엘라 증시는 1900%가 오른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40%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표면적으로는 주가가 폭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극단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가 무너져서 모든 물가가 명목상의 숫자로 폭등했을 뿐인 거죠. 같은 기간 한국 증시의 40% 상승은 베네수엘라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물가의 안정과 통화 가치의 유지 속에서 증시가 오른 것입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한 자릿수였고 원화는 기축 통화인 달러 대비 가치가 소폭 하락한 채로 유지가 된 거죠.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도 한국에 비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알게 됩니다. 한국 지난 5년간 물가 많이 올랐죠. CPI 인덱스는 2020년 기준 100에서 현재는 116입니다. 현재의 만원짜리 한 장의 실질 가치는 5년 전과 비교하면 8,400원의 가치로 낮아진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물가지수가 5년 전에 814만 포인트에서 2024년 10월 기준으로 2,900만 포인트가 넘습니다. 올해 통계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발표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불과 4년 동안만 물가가 257% 상승한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통화 이름은 볼리바르라고 합니다. 2024년의 볼리바르는 2020년에 비해 화폐 가치가 72%나 하락한 셈이고 반영되지 않은 올해 통계까지 상상하면 볼리바르는 5년 전에 비해 화폐 가치가 80%가 하락했는지 90%가 하락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90% 하락했다고 치면 현재 1만 볼리바르는 2020년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1천 볼리바르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셈이죠. 또 물가지수가 이렇게 몇백만 포인트, 몇천만 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의 특징은 1990년대에도 2000년대나 2010년대에도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천문학적인 수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교의 편리성을 위해 지난 5년간의 데이터만 비교했지만 과거 수십 년의 물가 상승 데이터까지 다 반영하면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하다 못해 붕괴를 한다면 명목상의 숫자로 표시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나 심지어 증시까지 폭등하게 된다는 원리는 베네수엘라 관점에서 보면 이래서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붕괴하면 함께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 가치라고 하죠. 환율의 문제입니다. 2020년에 1달러에 교환되는 볼리바르의 비율은 3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달러에 160볼리바르를 줘야 하죠. 5년 사이 환율이 50배 넘게 폭등했으며 퍼센트로는 5000%가 넘는 상승이죠. 한국도 환율이 올라 5년 전에는 한 달러에 1170원이면 교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393원을 줘야 합니다. 환율 상승 5000% 대 19%, 원화의 통화 가치는 볼리바르에 비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통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증시 상승은 정말로 명목 지수만 폭등을 한 실제 경제는 붕괴한 사례였음을 알 수 있고 한국 증시의 완만한 상승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질 가치와 안정성이 확보된 베네수엘라처럼 가치가 붕괴되면서 명목상 지수만 오르기만 한 그런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팩트를 알 수 있죠. 한국 증시의 상승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통화량이 베네수엘라만큼 천문학적인 비율로 늘어나거나 현재의 화폐 가치가 불과 5년 만에 10분의 한 토막 수준으로 줄거나 환율이 5년 전 1170원이었는데 지금 1달러에 5만원 정도 되거나 뭐 이런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는 상태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말이죠. 현실은 정반대이죠. 한국의 통화량 증가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비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원화 가치 역시 대외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국제 기준에서 보면 평균 수준에 속하지요. 따라서 한국 증시의 상승을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속 명목 지수 폭등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기초 데이터 자체를 무시한 단순한 선동에 불과한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접하기만 하는 것은 정말 편하고 아무런 귀찮음도 없죠.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면 사실과 왜곡을 구분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주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경제와 투자 이야기는 특히 숫자와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